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역사를 과거 캐캐묵은 이야기를 뭘 할 필요가 있나? 특히 현대사는 급하게 돌아가는데 실제로 누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럴듯하네, 이런 판단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배추가 이제 거의 자라고 있거든요. 김장 배추용이에요. 여기는 무가 있고 알타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늘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일이 닥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조금 지나게 되면은 이것이 자라고 자기 삶에, 자기 밥상에 올라온다는 걸 알죠. 이게 역사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의 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시간의 축적은 아니죠. 그럼 분명한 것은 역사를 알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지만 참고 견디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땀을 흘리더라도, 때론 피를 흘리더라도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잘 안 되더라도 이걸 잘 가꾸면은 그래도 먹을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역사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전개하는 이론 중에 하나는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역사학은 미래학이에요.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근대 역사학의 전통적인 생각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역사학의 전통적인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거는 아니에요. 그 시대에 혹시나 특정한 집단이라든가 특정한 세력들에게는 맞는 이론일지 모르겠지만 역사 전반에 관한 것도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이 시작된 시기는 우리 민족의 독립과 그리고 해방이 억제된 시기 아니에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식민지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과거의 사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역사학에 대한 해석이죠. 역사학은 늘 현장적이고 그리고 늘 미래를 지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역사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역사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역사학 이론을 강의해 놓은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하게 되면 분명한 것이 있다. 지금 현재 이전의 과거에도 분명히 어떤 것들이 존재했다. 즉 인간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껏 해봤자 자기 어머니, 아버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밖에 확인을 못해요. 그런데 역사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도, 아니면 수만 년 전에도, 수십만 년 전에도, 그리고 유인과 결별한 것은 지금 600만 년 설도 있고 350만 년 설도 있지만 오스트랄라피테쿠스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하게 되면은 과거에 인간이 존재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과 이런 온갖 사연들이 겹쳐져서 현재를 이루었구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엔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현재에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도 사람들이 존재했고 자연계가 있었고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똑같이 미래에도 우리는 존재할 것이고 우리 후손들도 엄청나게 격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역사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일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존재물들은 본능적으로 존속해 나가요. 근데 인간은 이런 역사적 인식, 역사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통괄하는 사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논리를 더 전개시켜 보죠. 본능이란 말은 아직은 우리가 현재의 능력을 볼 때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계, 동물, 식물, 기타 등등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인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할 수는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식의 구분에 따르면 인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분명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할 수가 있죠.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이거 사건은 단순하게 A 더하기 B는 C, 아니면 1 더하기는 2,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썽꾸러기 7살짜리 아이가 있고요. 12세, 3세 사춘기 청소년들이 있고 20대, 40대, 60대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각각 나이에 걸맞춰서 지나간 세월을 한번 해고해 보세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에 따라서 인식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3살짜리, 7살짜리, 잘해야
10대 초기의 청소년 정도의 지식과 경험과 인식밖에 못 갖는 거죠. 역사를 하게 되면은 온갖 경험을 다 간접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온갖 지식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실오애락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물리적 나이는 10대 초반이라도 경륜, 인식의 정도 이런 것들은 60대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사건의 전후관계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후관계뿐만이 아니라 전후관계가 맺어지는데 얼마나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농사꾼들이 농사 짓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와서 그때 볼 때마다 무가 이렇게 많이 자랐네, 무척이 맛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것이 얼만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까지 왔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비교를 합니다. 이 무와 이 무의 차이점, 왜 똑같은데 여기는 이 정도밖에 못 자라고 여기는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죠? 또 여기에는 왜 이렇게 벌레가 많이 먹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이 밭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여기 노력을 기울였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고, 도와주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부인, 아니면 아이들, 동네 친구들과 벌어졌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속에서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절대 몰라요.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 먹는 식물이 아니라 자기 온갖 경험과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역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해야지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현실, 숨겨져 있는 진실, 왜곡된 사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특히나 나 개인은 모르겠지만 가족 범위로만 넓혀줘도 나의 아내, 나의 자식들,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서울, 아니면 부산, 광주, 아니면 한민족, 북한 쭉 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나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닥쳐오지만, 옛날에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친 것은 사건이지만 왜 생겼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부재한 데다가 정보가 왜곡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늘 그렇듯이 특히 인간사에서는 정보 아니면 기호를 장악하고 있는 집단 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정치 권력이고 옛날에 종교인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온갖 곳에서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보가 왜곡되기 때문에 왜곡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철저히 그들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는 거죠.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사실은 나 이외의 많은 사건과 존재들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가능한 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팩트,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되거든요. 역사가 대충 거기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역사가 답을 주지는 않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대충 답은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늘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주 내에 있습니다. 지구 내에 있습니다. 인간 사회 내부에 있습니다. 한 국가 내부에 있고 한 민족 내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는 정말 뿌옇죠. 안개 속에 있죠. 얼마나 캄캄합니까? 완전 혼란의 혼돈의 덩어리인데 이 속에서도 과거 예를 비춰보면서 현재는 이러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확실하지만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되고 현명한 사람들은 실질적인 준비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만약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고,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거 이루지 못한 민족들은 역사상에 사라진 겁니다. 그래도 그런 능력이 있는 집단들은 살아남은 것이고 더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죠. 역사학자들이 그 필연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역사의 법칙을 얘기하고, 그건 제 감정을 솔직히 드러낸 소리였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훗날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추려내서 나름대로 편하게 도식화시킨 거지, 그리고 그것을 역사의 필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절대 잘못된 겁니다. 역사에는 필연도 없고요. 우연도 없어요. 필연으로 보이는 것처럼 있고 그다음에 많은 우연들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기본 틀은 인정하지만 반면에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연의 문제도 꼭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우연은 진짜 우연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우연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연도 있어요. 최근의 사태에서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에는 필연과 우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역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전부 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역사의 중요성을 주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상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국지연이란 소설이라든가 대망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만화라든가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들은 만들어진 겁니다. 진실한 역사가 아닌 거죠. 역사의 한 부분만을 포착해서 확대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갖고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진짜의 역사를 공부하는 노력은 기울이질 않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죠. 정말 자주성이 있고요. 자의식이 강한 집단은 자기 집단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 집안도 자기 집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집안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기울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역사를 왜곡시키고 포장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라도 한국 사람들이 좀 역사적 사고, 역사적 인식을 갖길 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만 되는 거죠. 긴 흐름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좀 크게 생각하고 자의식도 갖고 그리고 넓게 공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스케일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을 볼 때 표면에 드러난 것만 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3살짜리, 7살짜리 10대 청소년입니까? 차라리 물리적인 나이에 그들은 순수함은 있죠. 그러나 인간 집단이 그렇다면 순수함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한 책도 보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관심도 갖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혜가 성숙되는 거죠. 우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늘 보면은 공자, 맹자 얘기만 했어요. 아니면 서양의 사상가나 역사학자들을 이야기했고 지겹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역사를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해야 됩니다. 당대적 존재, 개체로서 절멸을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역사적 사고를 안 해도 되고요. 만약에 전체적 한 부분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전체와 나의 합일 아니면 물화일체 그리고 가능한 한 인식이라도 영생을 원한다면은 역사적 사고와 역사적 인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역사학자로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도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왜 최근에 이런 사태들이 발생했는가? 이를테면 잘 아시는 정치적 사태,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무한 폐렴이라고 그러죠. 이런 감염병 사태도 왜 발생했는가는 차치하고라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이용하는가 이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과거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역사라면은 대충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방어를 해야 되고 방어를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되고 지혜를 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우리는 혼란 속에 또는 불안감 속에 심지어는 공포감 속에 사로잡혀서 거의 1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칭 지식인이라고 또 이런 표현이 부적합하지만 사회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좀 깊이 생각한 사람들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역사에 관한 얘기를 제가 역사에 관한 범주를 가능한 한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가을, 배추밭, 무밭 여기 와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들은 곧 사라지죠. 그러나 역사에는 남는 겁니다.